안녕하세요. 영남탐정사무소입니다. 남편이 바람났을 경우에 여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뭐 이혼을 하셔야겠다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이제 고쳐서 같이 데리고 살아보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바람이라는 게 이게 일종의 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병입니다. 병.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쳐지는 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게, 이제 바람나는 성향이라는 게 조금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변에서 어떤 뭐 자기가 스스로 바람 피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바람이 나게 되는 경우, 그런 유혹에 못 이겨서 바람이 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라면 사실 고쳐 살기가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람을 피운다는 거는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꼭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람난 남편을 고쳐 살려면은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의뢰나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봐오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의뢰 사례들을 보면은 항상 그냥 뭉개고 넘어갔다가 어떤 증거가 나왔을 때나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떤 조사를 진행해 보지 않고 그냥 뭐 단순하게 추궁을 해가지고 뭐 자백을 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 용서해주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건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가시는 게 앞으로의 상황을 앞으로 이 남편이 바람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요 조건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그걸로 압박을 해야 돼요. 일단은 아무리 뭐 뻔뻔한 사람이라도 주변 환경이 어떤지는 모두가 다르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양심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보는 눈, 주변 사람들이 보는 눈은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유부남이 어떤 여성하고 이제 불륜 관계인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그 증거물을 수집한 이후에 이제 뭐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서로 합의하에 그 영상을 없앤다거나 이런 짓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항상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고요. 혹시나 그 이후에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이혼이나 이런 부분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꼭 그런 영상이나 사진 이런 걸 증거물로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주변에 알려지는 그런 것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충분히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물은 항상 꼭 수집을 하시고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상간녀 소송은 꼭 진행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상간녀가 특정이 되고 이제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수집이 되었다면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상간녀 소송은 필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간녀 소송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바람을 피웠을 때 이 상간녀와의 만남에서 좀 부담이 생기게 되겠죠. 이제 단발적인 만남이면 몰라도 막 연애하듯이 그런 식으로 꾸준한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과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뜨거 하면서 되어봐야지 사실 정신이 조금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과정에서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뭔가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상간녀 소송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서 작성을 통해 가지고 공증을 받아 놓는다거나 이런 뭐 확실한 서면으로 이제 증거물을 남겨 놓으시는 게 좋아요. 서로 간의 약속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을 기록으로 한번 남겨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각서에 여러 가지 내용을 넣을 수 있겠지만 원하시는 내용을 넣으시되 요 부분은 제가 필수로 꼭 넣으셔야 될 부분. 혹시나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넣으셔야 되는 내용들. 자, 첫 번째로 경제권을 넘겨받기. 경제권을 넘겨받으시면은 아무래도 바람도 돈이 있어야 필 거 아닙니까? 경제권을 완전히 넘겨받으시면 뭐 특히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월급이 많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권을 확실하게 넘겨받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필요한 돈이 있다면은 용돈을 주듯이 이렇게 주는 그런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람 피는 것도 돈이 있어야 바람을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 관리나 이런 부분을 직접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이런 원하시는 행동, 뭐 규칙에 대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기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귀가 시간은 뭐 11시 이전으로 귀가하고 뭐 만약에 혹시나 늦어지는 경우에는 뭐 언제라도 카톡이나 이런 거를 연락을 회식 자리나 이런 데 가더라도 연락은 항상 꾸준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주말에는 뭐 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원하시는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규칙들을 이제 정해놓고 이렇게 기재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불이행됐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놓으시고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담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어떤 이런 정해놓은 조건에 대해서 불이행해서 결국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거나 이혼에까지 가게 되더라도 이제 그때 이런 부분을 여기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어느 정도의 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남편이 확실하게 뭐 마음을 바꿔먹고 고쳐 살 거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고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혼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자녀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 문제 또는 이제 뭐 경제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스스로 앞날에 대한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게 이런 마음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부분이 한번 불거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남편 쪽에서 오히려 이혼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이라면은 내가 유리한 조건일 때 뭐 어떤 자녀 양육권이라든지 이제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유책 사유가 남편 쪽에 있을 때 그때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한번 기회를 주고 한번 시도는 해보고 싶다면 요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필수 조건, 요 부분을 충족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좀 신경을 쓰시게끔 그런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